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화여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조금 풀어져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바쁘게 오셔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굴려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놀지 말라고 이미 과제도 한 주 좀 보내줬는데 열심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좀 분석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제 한고비가 넘었습니다. 하나의 분수령이 지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명덕 외고 그리고 이제 자사고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화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 좀 이화여고랑 연이 좀 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좀 저는 있습니다. 그럼 요거 먼저 좀 시험 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가 원래는 이화여고 국어시험이 원래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정점을 좀 찍고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지문이 가장 두둥하고 찍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도 의문의 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고사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고 수특 활용도가 좀 높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문법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론 지문이 지금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법이 맨 뒤로 빼였고요. 이번에 이제 공개 수업 하시면서 수호 재개와 관련된 외부 지문, 수능 특강 작년 24년도에 있었던 여유 단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지문 좀 보실까요? 네, 문법 지문입니다. 보기 지문도 지금 똑같은 거 보이실까요, 어머니 아버님? 네, 보기 문법 예문인데요. 예문이 똑같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전 자료로 좀 드린 겁니다. 이제 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3학년 문법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오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 3학년 문제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닌데 좀 비슷하게 나왔거나, 그래서 작년 3학년 문법 기출들을 좀 풀어봤으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40분밖에 안 되죠. 네, 4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좀 학생들이 이거 좀 익숙한데? 친근한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학교의 자료들, 기출 자료뿐만 아니라 프린트 있죠.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올해 2학년 애들은 1학년 때 토론을 안 했습니다. 3학년 때 토론하고 요번에 토론이 오랜만에 또 진행이 됐던 건데요. 그 학교 프린트에 원래 3학년 애들이 1학년 때 받았던 자료에 있었던 20년 수특 자료가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유인물, 학교 프린트를 얼만큼 반복해서 학습하느냐가 생각보다 1학기 때 중요했던 거죠. 뭐 저희는 뭐 빈칸도 뚫고 나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율도 상당히 높고 학생들한테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맞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외부 지문을 풀려면 기초적인 내 것부터 기준이 서 있어야 가, 나를 비교를 하든 다른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를 하든, 그쵸? 기존에 있는 것들의 정확성.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다 여학생들이고 국어가 어려운데 그 어떤 거보다 학교 유인물, 학교 기출들의 반복 학습, 이것들만큼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서부터 이번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이 이제 그 여유 단계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가 나간 외부 지문이었고요. 이렇게 윤동주 씨가 이제 또 다른 고향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생명에서가 들어가서 킬러 문항이었는데 윤동주 씨는 그래도 중학교 때도 하고 예비 고1 때도 하다 보니 똑같이 나오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은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사실 여기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서도 조금 나올 윤동주 씨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면 윤동주가 또 자아 성찰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아를 분류하는 거였어요. 내적 자아랑 외적 자아를
잘 분류해서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정약용에 마찬가지로 윤동주의 자화상을 비롯해서 또 다른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 자아 분별하기를 전부 다 진행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변별력이 적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는 다른 학교보다 지금 봤더니 이 개념도 그렇고요. 사실 토론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논리적 오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합법과 작문하는 것보다 오류 문항이 조금 많았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 프린트로 충분히 이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예시 기출들 그렇죠? 그리고 문제까지 눈으로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외부율이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기초가 중요하구나. 우리 1학년들 딴 게 아니라 3학년 선생님이 오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 중요도를 좀 생각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이 끝나고 나면 네, 중세국어 들어가고요. 고전시가 또 들어가고요. 네, 사실 이제 좀 더 긴 작품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세국어 난이도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 학교 유인물 우리 아이들 딴 게 아니라 이거 다시 한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번 말씀드리면 이 문항이 지금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문제 넘게 나왔던 문제 요용이 두 번째 건데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실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붙여서 기역 띵띵 해놓고 옆에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뭐 영어에서도 잘 나오고 그렇죠. 정확한. 그러니까 얼만큼 주석을 얼만큼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읽었느냐 였습니다. 이게 좀 헷갈렸으면 우리 아이들 저는 미니북을 줘요. 어머니 아버님 미니북 들고 다니면서 그 영어책만큼 영어책 쬐끈한 사이즈만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올해도 한 주만 일찍 달라고. 아니 범위가 나와야 주죠. 그래서 네, 한 주만 일찍 달라고 한 주만 일찍 달라고 빨리 나올수록 빨리 맡겨서 아이들 맨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보셨을 수 있는데 쬐끈한 사이즈로 많이 반복한 학생들이 높았어요. 왜? 기준점이 생겼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무래도 이건 제 몫이죠. 다른 작품들 이제 외부 지문, 수특수환 기출. 수특수환이 20년도를 전후해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들 이렇게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뒷부분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평이하게 나왔고요. 오히려 중점은 이런 그 논리적 오류에 대한 개념업 혹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여기서 좀 변별력이 갈렸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문법은 좀 보시고 어머니 아버님들 시험지 혹시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 거.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하셔도 조금 될 만큼 조금 괜찮게 좀 나왔다. 아까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여름방학. 이제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요. 입시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아이 이제, 그쵸, 학생부 작성하시면 될 텐데, 여름방학 학습 전략 딴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교 뭐 이화 요구 할 거 없습니다. 다 4주밖에 없어요. 그쵸, 어머님들.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님들 아시죠? 뭐, 독일어 동아리 하면 또 뭐 독일어 간다, 뭐 2학년들 지금 또 날리고, 마음 들떠 있고, 아. 동아리 뭐, 그리고 저기 학교에서 이제 반가워한다고 하는데 설레어 있고, 야, 진짜. 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비우시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 자꾸 굴려야 되는데 자꾸 프린트물로 좀 돌릴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딴 게 아니라 4주인데요. 중세국어에 대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예비 고1 과정 다 거치죠. 뭐 윈터 다 보내셨을 거예요. 뭐 프리윈터 다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윈터나 프리윈터를 저도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세 국어까지 가기가 살짝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시간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초적인 다른 개념어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별 편차도 있어요. 어머니들 나란 말씀이 둥기게다가 그거요. 중3 때 다 외우고 다 치고 오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나란 말씀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네, 편차 시즌이 좀 꽤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봤더니 겨울 방학 때 물론 윈터도 갔고 했지만 중세국어의 대비는 거의 좀 격차가 좀 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안 했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화여고만을 위한 특별한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국어 중심에 이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들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특강을 하나 깔았어요. 중세국어 목요일날 특강을 하나 깔았는데 그건 제가 차이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차이가 뭐냐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어사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는 것처럼 15세기, 16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1학년 때는 펼쳐집니다. 즉, 훈민정음, 즉 세종대왕님 살아계실 때의 조금의 범주만 1학년 때 주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 반의 심화 과정으로 깐 건 17세기 이후예요.
왜 문법을 잘 깔아야 되냐면 딴 게 아니라 이화여고 친구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뭐 엄매도 하고 뭐 독서도 하고 이러죠. 문법을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2학년 때. 그러다 1학년 때 문법하고 바로 3학년 때 엄매 화작 신청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 대해서 잘 채워놓고 있지 않으면, 다행히 문법이란 과목은 어때요?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게임 하루에 맨날 하나씩 딴 슈퍼마리오 하루에 한 게임 한다고 실력이 오를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이거 빡 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17세기까지는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은 열심히 하면 2학년 중반까지 칠 수는 있어요. 열심히 날 잡아서 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강도가, 고강도가 좀 필요한데 운동이랑 좀 비슷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특강은 17세기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 때 뭐하냐? 17세기 때 그럼 우리 애는 17세기 안 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뭐하냐? 고전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동별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천재박 교과서에는 관동별곡이 없습니다. 아시죠? 관동별곡 없음 메모 좀 하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관동별곡 없음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상충곡에서 고전 시간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무언가를 또 하겠죠.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전 시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세요. 이 천재복 교과서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천재복 교과서가 올해가 마지막인데 몇 년 전, 3년 전이죠. 관동별곡 그럼 우리도 해보자 해서 관동별곡, 관서별곡 세트로 내서 확 학생들을 쥐잡듯이 잡은 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게 반복될 거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반복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걸, 전국에 있는 수능, 어머님 아버님들도 전부 다 배웠던 아이들을 지금 봤더니 관동별곡에 준하는 것들 혹은 관동별곡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동별곡은 제가 따로 영상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많은 걸 해야겠죠. 근데 우리 아이 딴 애들 다 한 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동별곡도 해야 되고 다른 고전 시간도 해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더블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 시간 너무 짧습니다. 자, 그럼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내신 교재 자체가 A부터 Z예요.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부터 시작해서 심화, 아까 말씀드린 수특 수완, 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교과서를 내가 기초학습을 좀 튼튼히 했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뒤에 있는 심화부터 먼저 풀어도 괜찮아. 혹은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효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시간도 너무 많고, 그쵸? 그러다 보니 이화여고 특화 대비 자리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들 다 이런 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대비 교재인데요. 뭐 다른 뭐 마찬가지겠지만 중세국어 뭐 7년치 6년치 풀어도 부족한 게 사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복학습, 그리고 학교부 반복학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고전시가 사실 시조부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예비고일 때 했던 시조부터 시작해서 고전 시가까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그래야 1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갈 때 좀 어렵지 않게 고전 시가를 대비할 수 있고 내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대비 교재들을 좀 대비를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재원생 어머님들은 제가 가끔 영상도 학생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하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동별곡도 넣어놨습니다. 우리 아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야, 이거라도 해! 라고 보내주시면 네, 관동별곡도 하고, 상충곡은 이미 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머님들도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아, 이 선생님 이런 호흡을 갖고 계시구나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이랑 좀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264 세트를 넣어놨어요. 아직 그 학교 선생님이 1년치 교과서 내용에 중간중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1단원 하셨다가 10단원 하셨다가 뭐 3단원 하셨다가 이러셔요. 근데 1학기 때 264C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264C 우리 아이들, 네, 여기 지금 7편인가 8편 넣어놨으니까 놀지 말고 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풀어져서 올까봐 지금 저도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시키셔서 네, 좀 공부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들도 하신다는 거 저도 하는 건데요. 네,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요 영상도 가는 것 뿐만 아니라요, 재원생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혹시 아실 텐데 딴 게 아니라 국어는요, 이 A4 용지 종이에서
0점부터, 그러니까 1점부터 100점까지 읽어 나가기는 읽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국어 점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읽을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힘이 없을 뿐이죠. 그렇죠? 읽을 수는 있습니다. 우린 원어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제 이거 할 때 늘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조교님들은 조금 더 고생하세요. 과제 검사할 때.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을 어떻게 했느냐죠. 답 체크하고 넘어가잖아요. 국어는 절대 실력 늘지 않습니다. 10,000문제를 풀든 10,000문제를 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펼쳐진 걸 이렇게 교정하는 일, 그거 고치는데 3번 걸린대요, 어머님. 똑같은 문제를 한 번을 3번을 교체할 교정이 겨우 될까 말까 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팀은 뭘 보여드리냐면, 과제를 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오답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를 꼭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누적을 시킵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저는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가 과제를 했어. 아니요, 과제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와 이거 바쁩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그날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했다면 오답을 정확히 했는지 걔가 가져갔는지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좀 더 오답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게 동그라미 맞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문제량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요거 기초에 이번에 충실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다고 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실 때는 재원생 어머니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영상 언제든 복습 가능하니까 중세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왜 박은영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늘 있으십니다. 변별력이 뭐니? 너의 차이점은 뭐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몰입도가 높고 학교 경험과 좀 일치하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지금 대비가 매년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토론 들어갔다 오래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런 학교 경향을 늘 읽어내야 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딱 한 권으로 A부터 Z까지 우리 아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가 약한 친구도 있으니 저중률 높은 자료 아까도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누적 약점 관리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누적해서 주기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토요일 6시에 하는데요. 9시 종료가 아니라 10시 종료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멀고요. 우리 아이들 왔을 때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겸 해서 늘 10시에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쉬어요 하는데요. 그냥 10시까지 끌고 가니까 어머니들 편하게 10시라고 생각하셔서 픽업 10시 조금 넘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어려웠던, 지금 사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쉬워서 본인의 성적을 혹은 본인의 실력을 펼쳐내지 못했던 아쉬운 친구들도 조금 있었고요. 이번에는 기준점이 어딘지 몰라서 헷갈렸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고 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력 향상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